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과연 BMW 7 시리즈와 아우디 A8 중에 한 대를 고른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차를 고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대한 비교를 했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의 S클래스와 포르쉐 파나메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차를 고를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두 차 모두 완성도도 높고 훌륭한 차다 보니까 어떤 차가 더 낫고 어떤 차가 덜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운전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한 차,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차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다 보니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두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모델 원래 모두 비싼 모델이고 할인도 좀처럼 안 해주기 때문에 다음번에 예고편으로 상대적으로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모델들을 설명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BMW의 7 시리즈와 아우디의 A8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차?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두 차 모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의 7 시리즈는 나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1977년에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고 현행 모델은 6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7, 8년에 한 번씩 모델 체인지를 겪음에도 6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우디 A8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1994년으로 기억합니다. 1세대가 처음 나왔고 현행 모델은 4세대고요. 다만 조금 늦었지만 아우디는 그만큼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두 차 모두 기본기도 탄탄하고 옵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엔진 트림 역시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가솔린 엔진도 있고 디젤 엔진도 있고 6기통, 8기통, 경우에 따라서는 12기통 모델들까지 있습니다. 두 차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초창기에는 퍼포먼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BMW에는 M760 모델이 나왔고 아우디는 S8이 나왔습니다. 두 차 모두 덩치 크면서도 빠른 가속력과 놀라운 컨트롤을 자랑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플래그십 스포츠 세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참 경쟁을 했었고요. 그만큼 두 모델은 비슷한 부분도 꽤 있는 모델입니다. 자, 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차 모두 고급이고 트림이 굉장히 다양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트림은 존재하고 어떤 트림도 인증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해서 다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업 비교를 해보면은 BMW의 7 시리즈는 약 1.4억부터 2.3억 정도까지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아우디의 A8도 비슷해요. 1.3억부터 2.2억 정도까지 스포츠 버전이나 퍼포먼스 버전을 모두 포함한 모델들이고요. 이 점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머세디스 벤츠의 S클래스와도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차가 1.5억부터 2.4억 정도의 레인지였어요. AMG 스포츠 버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BMW나 아우디는 다 비슷한 가격대로 모델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아우디가 조금 더 싸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모델 할인을 덧붙이면 그 폭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두 모델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인을 잘 해줘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기 좀 애매하면 미국의 경우를 봐도 비슷한데 제가 미국에 파견가 있었을 때 BMW 750과 아우디 A8의 8기통 버전을 놓고 가격을 보니까 두 차 모두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까지는 다 할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직접 구매하겠다라고 뛰어들면 그보다 더 깎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의 모델이 대체로 90,000불부터 약 120,000불 정도, 130,000불 정도까지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아우디는 8기통 4000cc 기준, BMW도 비슷한 750 같은 모델을 놓고 봤을 때 그 정도의 레인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 들어와도 경우에 따라서 할인을 꽤 많이 해줬고요. 다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차량 출시가 연기되거나 기존에 있는 모델 떨이가 있거나 굉장히 몇 가지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는 더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언급했던 포르쉐 파나메라나 아니면 벤츠 S클래스보다는 가격 변동폭도 조금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비교할 부분은 차량의 성능입니다. 덩치 큰 플래그십 세단인데 퍼포먼스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차를 몰아보면
놀이기구 탄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게 그냥 작고 빠른 차가 경쾌하게 움직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육중하고 무거운 차가 처음에 강력한 토크와 펀치로 쭉 밀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하늘을 날듯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게 흡사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도 들고 그만큼 뭔가 짜릿하면서도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진중한 느낌의 드라이빙도 가능해서 아, 이런 차로 달리는 것도 굉장히 맛있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BMW 7 시리즈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횡적인 움직임의 마스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차의 좌우 롤링이나 코너를 돌 때 차가 따라오는 부분, 특히 처음 움직일 때 들어가는 회두성에 있어서는 뭐 아우디도 BMW도 다 훌륭하지만 뒷공무니가 어떻게 따라오는가를 봤을 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BMW가 조금 더 롤링 없이 잘 따라옵니다. 운전자가 획획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차가 반응을 해줄 만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서 묵직함과 또 제동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즐거운 드라이빙이 가능해요. 여기에 비하면 아우디 A8은 조금 더 무난 깔끔한 느낌입니다.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고 특별히 한쪽에 커다란 엣지를 보여주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잘 둥글둥글 마무리가 돼 있어서 운전해보면 이 차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둘 다 스포츠 모드를 주면 조금 더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스펙트럼으로 놓고 본다면은 머세디스 벤츠의 S클래스가 제일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고 포르쉐 파나메라가 가장 거칠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면 BMW와 아우디는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줍니다. 그렇다면 운전석에서는 이 정도 차이를 주는데 만약에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셔퍼 드리븐 차량에 맞게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어떤 느낌을 줄까? 제가 앉았던 느낌으로는 두 차 모두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만큼 느꼈던 그런 다름이 느껴지기보다는 둘 다 그냥 편하네, 그냥 부드럽네, 차가 안정적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S클래스 뒤에 앉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편했었습니다. 하지만 BMW 7 시리즈나 아우디 A8도 뒷자리에 앉아서 가기에는 충분히 편했었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확실히 사장님 느낌, 회장님 느낌 나면서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했고 아마도 그 인터페이스 조작의 차이를 빼면 두 차의 차별성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한쪽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MMI, 한쪽은 아이드라이브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만우절의 농담처럼 나왔던 아우디 A8에서의 라이스 쿠킹 에디션 같은 게 아니라면 아마 두 차는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차는 왜 할인이 될까? 아마도 그 부분은 성능 때문이라기보다는 브랜드 때문일 거예요. 포르쉐나 머세디스 벤츠가 할인을 안 해도 조금 더 팔리지만 아무래도 뭐 북미 시장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BMW나 아우디는 조금 더 할인을 해줘야 판매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브랜드의 측면에서 둘 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둘 다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두 차 모두 레이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독일의 투어링 레이스인 DTM에서도 BMW와 아우디는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벌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작은 1 시리즈나 A1부터 커다란 플래그십 세단 그리고 뭐 SUV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슈가 됐던 부분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차는 디젤 게이트로 홍역을 치렀고 한쪽은 일명 파이어 게이트로 지금 고생 중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아우디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부품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거기에 벤틀리도 들어가고 람보르기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적어도 공유하면서 비용을 더 절감하고 그러면서 뭐 기술 집약이나 발전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측면의 도움에서는 BMW보다는 아우디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BMW 7 시리즈와 아우디 A8을 몇 가지 구분 근거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었어요. 뭐 차의 공통 분모들도 많고 차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차에 대한 성능이나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측면이나 뭐 미세하지만 약간의 차이들도 있어서 두 차 중에 어느 걸 고르지 이런 거는 나름 즐거운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차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면 어떤 차를 고를까? 플래그십 세단에서 어떤 차를 고를래?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차의 감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머세디스 벤츠 S클래스를 고르겠어요. 응?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감가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말고 그냥 차를 탄다. 어떤 부분으로 고를래? 역시 뒷좌석에 앉아가는 차니까 저는 머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고르겠어요. 그렇지 말고 그냥 차에 젊은 사람이 차를 탄다. 그래서 뒷자리 굳이 타지 않아도 된다. 어떤 차를 고를래? 그러면 저는 파나메라를 고르겠습니다. 파나메라를 돈 더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돈 모아서 나중에 파나메라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다시 S클래스로 가겠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두 차 중에 뭘 고를래? 그러면 굳이 고르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파나메라나 S클래스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도 확실하고 아니면은 그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돈을 더 지불하면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차를 타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농담처럼 얘기하지 말고 다시 내용을 접혀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까? 만약에 운동 성향만 놓고 본다면 저는 7 시리즈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좌우로 확확 돌려도 차가 잘 따라오고 이게 비록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조금 더 기민하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와, 이 정도 차 타고 이렇게 달리기는 이것도 굉장한 즐거움인데 이런 생각을 주는 게 7 시리즈고요. 한편으로 만약에 차를 무난 깔끔하게 타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A8이 더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7 시리즈가 조금 더 재밌었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7 시리즈도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넓어진 폭으로 질문을 한다면 저는 S클래스나 아니면 파나메라를 고를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지금 성향에서는 파나메라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역시나 파나메라 4S로 간다면 비용이 꽤 들겠죠.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아무래도 두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사는 차에 만족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퇴근길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